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2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이죠. 트위터에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 추울수록 몸을 서로 기대해야 한다. 동지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내자. 이렇게 글을 썼고요. 19일 밤 12시 다 돼서입니다. 그리고 20일 오전이라는 게 새벽이죠. 0시 15분. 팬카페 제명인의 마을에 또 길고 깊은 겨울이 시작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글을 올려서 제가 이거를 결국은 이제 사법 리스크가 임박하니까 그러니까 당원과 당을 끌어들여서 방패막이로 써먹자고 지금 독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 시점이 아마 검찰이 언제 나올 것인가 하는 걸 이재명 대표 측과 조율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 3부에서 어제죠. 어제 21일 어제 다음 주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받아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조율이 어느 정도 뭐 됐거나 아니면 조율이 깨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9월 말에 성남시가 두산그룹의 성남FC 후원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소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당구 정자동의 병원 부지가 한 3,000평가량 있는데 이거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주고 두산건설이 2016년부터 18년까지 성남FC에 50억 원의 후원금을 나눠서 내도록 했다. 이런 혐의로 두산건설 이모 전 대표, 그다음에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김모 씨, 이 두 사람을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자, 근데 이 공소장에 보면 김 전 팀장이라는 게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이죠.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범 관계로 지금 소환 조사를 하는 거다. 당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죠. 이 사람 최종 결재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 분당구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 이 권한도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고요. 용적률 상향 이 권한도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해주고 두산건설한테 너희 돈 많이 벌었으니까 성남 축구단에 후원해 이렇게 맞바꿨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이게 제3자 뇌물 혐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거의 막 노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두산건설 대표하고 정자동 부지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부지 용도를 병원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고 용적률을 250%에서 670%로 상향한다. 그리고 성남시가 두산건설의 기부채납이라는 게 부지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이 기부채납 비율을 낮춰주는 대신 두산건설이 50억 원을 성남FC에 준다.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3자 뇌물을 사실상 문서화한 겁니다. 대담하죠. 이렇게 해서 당시 두산건설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거기에 병원 부지에 건물을 못 짓고 있었는데 상업용지로 변경해 주니까 건물을 짓고 용적률도 대폭 올려주니까 올려주면은 결국 층수를 높이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대략 뭐 수천억 원 정도 두산건설이 이득을 봤다. 그러니까 두산건설 입장에서 봐서는 그 정도 이득 보고 50억, 55억 정도 성남 축구단에 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법률 위반입니다. 법률 위반.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제3자 뇌물 혐의 뭐 이런 거고요. 이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에서 자기네들도 알았겠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변호사인데 왜 몰랐겠습니까? 법조인이니까. 그래서 이걸 검토했다는 겁니다. 기부 체납을 받는 거 외에
성남FC가 운영자금을 받는 것이 과연 적법하냐 하는 걸 성남시에서 법률 검토를 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성남FC는 영리 목적 법인이다. 그래서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남FC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그거 연구를 해봐라. 그래서 그냥 밀어붙였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혐의가 똑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재 뭐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재명 대표가 이 성남지청에 나가서 조사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거부를 할 것인지, 이건 이제 지금부터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거부하게 되면 아마도 이제 체포동의안 뭐 이런 것들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청구를 놓고서도 성남지청에서 여러 차례 연구, 뭐 성남지청뿐만 아니고 대검에서도 아마 연구를 할 겁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청구할지 말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 그러면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체포동의안을 청구해서 구인해서 강제로 불러다가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하면 결국 체포동의안을 청구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포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48시간 내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는 임시국회 회기 중입니다. 내년 1월 9일까지가 임시국회 회기 중이니까, 회기 중에는 체포를 하려고 하든 구속을 하려고 하든 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지금 농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이것도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체포동의안 처리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 처리가 안 돼 있죠. 그런데 다음 주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통보를 어저께 했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부터 이 소환 요구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미 시나리오가 뭐 몇 개 정도 마련돼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결론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내느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동의안이 날아올 경우 안 날아올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에 의해서든 검찰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체포동의안 청구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만약에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 보여주기식 체포동의안 소환 요구 뭐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환 요구를 몇 차례 하고 이재명 대표가 불응하면 예를 들어서 한 3번쯤 했는데 여전히 불응한다. 그러면 이제 검찰이 결심을 해야죠. 체포동의안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조사를 못한 채 기소할 것인가.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못한 채 기소해도 뭐 유죄 거의 확실하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이 사람이 용인시장 때 제3자 뇌물 혐의로 입건이 돼서 기소가 됐는데 징역 7년이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이거는 더 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조사를 굳이 안 하더라도 보여주기식 체포동의안으로 뭐 부결시키고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검찰이 대검에서 아마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체포동의안을. 근데 제가 예상컨대는 안 할 수도 있다, 체포동의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건데 대검의 결정을 한번 지켜봐야 되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 제3자 뇌물죄가, 뇌물 혐의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6개사가 있었고 두산건설은 그 6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네이버 이런 데도 지금 다 조사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그다음에 뭐 분당차병원, 그다음에 농협, 현대백화점, 그다음에 알파돔시티라는 작은 기업 5개가 아직도 더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 조사해서 한꺼번에 이재명 대표를 부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아니고 일단 두산건설과 관련해서 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 뭐 다른 것도 같이 물어보겠죠.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이재명 대표의 길고
긴 겨울이 시작된다. 아마 이걸 의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그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방탄이 눈앞에 닥쳤다. 이제는 방탄을 위해서 추운 겨울에 거리로 나앉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아마 하루하루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 이제 검찰이 불렀으니까. 자, 이재명 대표 쪽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저야말로 길고 긴 여러 가지의 유튜브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